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갑질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철의 여인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 여자 주인공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구조적인 약자라는 점이 드러나는 내용이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렌 전설이라는 것도 여성 혐오였다. 남자를 현혹시키는 악녀.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약자이고 피해자였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20일 공개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사이렌이 노래할 때입니다.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 넷플릭스 신작 시리즈라서 나오자마자 당연히 월드페트롤 1위,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탑10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영화와 달리 시리즈 탑10 순위에는 원래 외국 작품들은 잘 못 들어요. 시리즈 순위는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하고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탑10에 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 나오는 작품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리안 무어, 케빈 베이컨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메간 페이,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게 봤다고 리뷰했던 영화 드롭의 주인공이었죠. 거기에 지금 헐리우드 20대 여배우 중에서 제가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는 밀리 엘콕도 출연해요. HBO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주인공 라이니라의 청소년 시절을 연기하며 큰 주목을 받은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DC 유니버스에서 슈퍼걸로 캐스팅되어서 곧 개봉하는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에도 출연하고요. 내년에는 슈퍼걸 단독 영화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촬영을 끝냈다고 하네요. 이런 행보만 봐도 밀리 엘콕은 최근 몇 년 사이 헐리우드에서 급 라이징 하고 있는 대세 여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리뷰할 드라마 사이렌이 노래할 때는 5부작 리미티드 시리즈예요. 엔딩을 보면 시즌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대로 시즌제가 아닌 리미티드 시리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가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내용이 대중적으로 크게 재밌지도 않고 잘 만든 작품이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그럴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포스터나 예고편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짐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굉장히 달랐고 내용 전개와 엔딩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그렇다고 엄청 놀라운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하고 신선했습니다.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명의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케빈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출연하지만 이 캐릭터는 조연으로 봐야 하고요. 여자 3명이 주인공. 한국 넷플릭스에서 사이렌이 노래할 때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지만 영어 원제는 사이렌스입니다. 보통은 이런 제목의 경우 한국에서는 뒤에 복수형 S는 빼고 제목이 되는 영어 단어를 한글 표기로 적어서 한국 제목으로 만들죠. 그러면 사이렌이라는 제목이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보통 그 경보음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이렌 소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단어의 어원 때문이거든요.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렌 전설, 우리나라 나무위키에는 세이렌이라는 문서로 등록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 사이렌이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처음 등장했고 7에서 9세기 무렵에 선원들 사이에서 떠돌던 유명한 전설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어디선가 사이렌이 내는 소리가 들려 그거에 선원들이 현혹되어서 물에 빠지게 되거나 배가 암초에 끌려가서 침몰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전설이에요. 이게 인어 전설하고도 결합이 된 형태거든요. 사이렌에 대한 묘사를 보면 바다의 암초 같은 곳에 인어 형상의 여자 3, 4명이 앉아있는 모습,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4에 나왔던 인어들도 사이렌 전설이 결합된 설정으로 등장을 하고요. 아무튼 이 사이렌이라는 존재가 서양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유명한 건 아니라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사이렌이 노래할 때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건 여기서 말하는 사이렌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보음 그게 아니라 노랫소리로 선호를 현혹시키는 그 사이렌이라는 걸 더 어필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사실 저도 사이렌에 대해서는 게임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닐 때 사이렌이라는 중립 건물이 있는데 바다에 떠있는 암초 위에 여기서는 인어가 아니라 하피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가면 경험치를 얻어. 오 좋네 이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부대의 병력이 줄어있어. 우리 부대 병력의 30%가 사이렌에 홀려가지고 바다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통해서 사이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아무튼 이 드라마의 영어 원제가 사이렌스예요. 당연히 3명의 여자 주인공을 가리키는 제목이겠죠. 이 3명이 어떤 캐릭터이고 어떤 관계인지 그것만 설명해도 내용 설명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줄리안 무어는 미케일라라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키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는데 결혼 잘해서 인생이 폈어. 남편은 케빈 베이컨이 연기한 피터 캐리라는 인물이고요. 금융계 거물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느낌. 물론 나이는 그보다 훨씬 젊은 한 50대 60대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워렌 버핏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걸로 보입니다. 키키가 피터의 두 번째 아내예요. 첫째 아내는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고 키키가 그 범인이라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 소문의 진상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요. 켈 부부는 어떤 섬 같은 곳에 대저택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데 피터야 일을 하니까 섬에 없을 때가 많아요. 키키가 그 섬에서 계속 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 섬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직원들도 엄청 많고 배 타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주로 켈 부부와 교류하는 상류층 사람들, 특히 키키랑 비슷한 상류층 부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모여서 막 자선 활동, 모금 활동 이런 걸 하는 거야. 특히 요즘 키키가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맹금류 보호 활동인가? 뭐 좋게 표현하면 부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기괴하게 느껴져. 특히 키키가 만들어낸 이상한 표현이 있거든요. 헤이헤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자기들끼리 쓰는 표현이에요. 인사말이기도 하고 뭔가 서로 격려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서로 헤이헤이 하면서 주고받아요.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사이비 종교 느낌이 나죠. 그래서 초반 분위기가 약간 미드소마 느낌, 뭔가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는 집단인 것 같다. 이 섬 전체가 미드소마의 그 마을처럼 무시무시한 곳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풍깁니다. 제목도 사이렌스니까 뭔가 현혹시켜서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죽어나가는 그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아무튼 키키는 그런 캐릭터고, 키키한테 젊은 여자 비서가 있어요. 바로 밀리 일콕이 연기한 시몬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입니다. 키키와 시몬이 같이 있는 장면들은 약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초반 느낌은 미드소마 플러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야. 물론 캐릭터 성격이나 관계성은 좀 다르긴 합니다. 키키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보다는 훨씬 살가운 성격이고요. 키키와 시몬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피터가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이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의 관리 책임자는 키키라고 볼 수 있고, 시몬은 키키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모든 실무를 다 관리합니다. 쪼매난 아가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여운 확산기 들고 고용인들한테 온갖 깐깐한 요구와 지시들을 거침없이 하다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얘를 다 싫어해. 그러면서도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몬이 확성기로 막 뭐라 귀찮은 지시들을 내리면 시몬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단체 대화방에 뭐라고 막 적고 지들끼리 낄낄거려요. 시몬이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뭐 하는지는 알아. 그래서 확성기로 단체 대화방에서 제 뒷담화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직원들이 시몬을 저렇게 놀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시몬이 마땅히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느낌이라고 했지만 키키와 시몬이라는 캐릭터는 미란다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갑질하고 악녀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특별한 요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주인공은 메간 페이가 연기한 데번이라는 캐릭터예요. 데번은 시몬의 언니예요. 지금 시몬은 엄청 부잣집 사모님의 전속 비서가 되어서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데번은 빈민가에서 치매 초기 증상의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직업은 식당 캐셔입니다. 몸에 문신도 많고 누가 봐도 인생 막 살고 있는 쓸렁가 여자야. 그런 데번이 동생이 시몬이 살고 있는 상류층 대저택으로 쳐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게 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데번이 진짜 인생을 막 살거든요. 일단 현재 상황부터가 음주운전 때문에 까딱하면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남자 관계가 너무 문란해. 일하는 식당의 매니저가 유부남인데 그 유부남하고 불륜을 하고 있고, 시몬이 살고 있는 섬으로 배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그 배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 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번이 그럼 담배 말고 뭐라도 입에 물고 있게 해줘 라고 하더니 그 다음 장면이 그 남자한테 펠라치오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섬에 도착해서도 처음 보는 남자랑 바로 눈 맞아서 관계를 하는 내용이 두 번인가 나와요. 뭐 지적적인 묘사는 없어서 딱히 야한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데번이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천박한 성향의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가 고상한 상류층 세계에 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키키하고 충돌하죠. 데번은 키키와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특히 헤이헤이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이건 100% 사이비 종교야. 그리고 동네에 떠돌고 있는 키키가 피터의 첫 번째 부인을 죽였다는 소문까지 알게 되어서 키키는 사이비 종교 교주 플러스 살인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자기 동생 시몬을 구하려고 해요. 시몬, 여기는 위험해, 탈출해야 돼, 약간 진짜 미드소마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당연히 시몬은 여기가 내 직장이고 이 모든 게 내가 노력해서 이룬 업적인데 언니가 왜 내 인생 방해하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죠. 그 와중에 키키는 막 거액의 수표까지 주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이 세 여자 사이에서 이런 갈등들이 막 벌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여자들이 뭔가 다들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악녀 같은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목도 그렇고 이 캐릭터성에 대한 부분이 시청자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미드소마 같은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처럼 인성 파탄난 그런 캐릭터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현혹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 이 드라마도 미소진이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여성과 엮이는 남자 캐릭터들이 있어요. 키키의 남편 피터, 데번이 물란하게 관계하는 여러 남자 캐릭터들, 그리고 시몬도 피터의 절친인 어떤 부자 남자와 몰래 연애하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남자들이 전부 이 여자 주인공들에게 홀려있는 것처럼 나와요. 여자 주인공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고 거기에 남자들이 바보같이 휘둘리다가 지들한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터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사이렌이라는 건 남자를 현혹시켜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결국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깎아먹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여자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드라마에서 남자 캐릭터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위들은 다 그냥 본인들 책임이에요. 지들이 찌질한 짓 하다가 사달이 나는 그런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이게 다 저 여자들이 나를 홀리게 해서 나를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책임 면피를
하는 그런 게 가장 피상적으로 드러난 장면. 지가 술 취해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저 여자가 밀었어. 이런 찌질한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찌질한 행동을 한 장면이 아니라 대부분 되게 교묘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남자의 실책인데 교묘하게 여자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리는 내용. 키키와 시몬이 데저텍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갑질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철의 여인인 것처럼 나오지만 뒤에 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이 여자 주인공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구조적인 약자라는 점이 드러나는 내용이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대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이렌 전설이라는 것도 여성 혐오였다. 남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실책과 어리석은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만들어낸 전설. 남자를 현혹시키는 악녀.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약자이고 피해자였다. 그런데 후반부 전개와 엔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즌 2가 나올 여지가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시즌제 아닌 리미티드 시리즈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뒷내용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 혐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리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만한 주제의 레이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시몬과 데본 자매의 과거, 부모와의 관계 포함해서 되게 복잡하고 어찌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연이 있는 자매거든요. 그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의 측면도 다양하게 있어요. 이 드라마는 사실 엄청 재밌지는 않아요. 미드소마는 악마는 프라다를 읽는다 같은 자극적인 재미는 거의 없음. 하지만 뭔가 소소하게 재밌고 예측을 벗어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서 결론은 매우 좋은 드라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들도 다 훌륭했고 특히 새 주연 여배우들 연기가 굉장했어요. 줄리안 모어는 대배우의 포스가 여조시 발휘되었고 메간 페이도 아주 강렬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밀리 엘콕은 정말 볼수록 보물 같은 배우다. 내년에 나올 슈퍼걸 단독 영화가 매우 기대됩니다. 앞으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젊은 대세 여배우로 잘 성장해 나가면 좋겠네요. 드라마 사이렌이 노래할 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